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3조 6천억 원의 증발보다 훨씬 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1,7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은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 1,480원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겨우 잠시 숨을 돌리는 데 그쳤던 교훈은 환율의 붕괴가 결코 특정 숫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700원은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가정과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생존의 레드라인이자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재현되는 전주곡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한국인이 직접 겪게 될 냉혹한 현실을 가장 직설적인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원유가 거의 나지 않고 식량 자급률도 극히 낮은 국가입니다. 에너지와 핵심 농산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수입 상품의 결제는 반드시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1달러가 1,700원이 된다는 것은 수입 원가가 1,480원 시절보다 직접적으로 15% 가까이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모든 상품 가격에 전가될 것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완전히 돌파할 것입니다. 평소 한 번 주유에 3만 원을 쓰셨다면 그때는 45,000원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라 차를 계속 몰아야 하는가, 차를 계속 몰아야 하는가, 차를 계속 몰아야 하는가, 차를 계속 마트에서는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기초 식자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그 폭이 50%를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10,000원이면 사던 쌀을 15,000원에 사야 하고 평범한 커피 한 잔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 이상으로 뛸 것입니다. 김치, 햄, 빵 같은 일상식품들은 편하게 사는 물건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 하는 사치품이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전체로 퍼져 식당과 편의점의 모든 상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의 월 생활비는 최소 30% 이상 추가 지출될 것이며 저소득층은 당장 먹을 것과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궁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둘째, 고용시장에는 도산과 실업의 이중 타격이 들이닥쳐 수많은 이들의 밥줄이 순식간에 끊길 것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90%는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며 그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700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환율이 이 선을 넘으면 원자재 비용은 폭증하는 반면 내수위축으로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해 결국 폐업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 전자부품부터 외식, 물류에 이르기까지 어떤 업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997년처럼 매일 수십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정유, 철강, 항공처럼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환차손으로 인해 거액의 적자에 빠질 것입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정유사는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보는데 1,700원에 도달하면 SK나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순이익도 반토막 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대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발주를 줄이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공급망 붕괴를 가속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을 쓰러뜨리고 실업소비 위축 기업 도산나의 악순환을 형성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던 직장인들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갓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률이 1997년처럼 두 자릿수로 치솟고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 무너지면 삶은 순식간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예금, 연금은 이 환율 폭풍 속에서
가치가 급락하는 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가정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은 곧 주택의 국제적 가치가 반토막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10억 원이던 집이 국제시장에서는 이전 가치의 50% 수준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 폭락은 공포 섞인 매물을 쏟아내 집값을 더 떨어뜨릴 것이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자산은 줄고 빚은 그대로인 역자산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대출이 있는 가정과 개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금리의 쇠사슬을 더 조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금은 고금리 탓에 20%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달러 대출을 안고 있는 기업가나 개인들은 부채가 2배로 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원래 100만 달러 대출은 1,480원 환율에서 14억 8천만 원이었지만 1,700원이 되면 17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늘어난 2억 2천만 원은 한 가정을 완전히 파산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예금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되어갈 것입니다.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자산이 사실상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 국민을 보호할 힘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1,480원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달 만에 3조 6천억 원의 외환 보유고를 소진했습니다. 여기에는 헐값에 매각한 미국 국채 같은 우량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700원까지 계속 오른다면 외환 보유고는 고갈될 것이고 1997년처럼 외채를 갚지 못해 다시 IMF의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F의 지원에는 항상 가혹한 조건이 따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 공공지출 삭감 등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의 맥박이 외국 자본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의 지분 상당수가 월가의 거대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할 때 사회적 혼란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1997년처럼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것이며 마트의 쌀과 기름은 순식간에 동이 날 것입니다. 심지어 물물 교환 같은 원시적인 거래 방식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은행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인출 한도를 제한할 것이고 여러분의 예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입니다. 자살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한강대교가 다시 누군가의 절망적인 선택지가 되는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시설의 아이들은 몇 배로 폭증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 악화로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병원은 환자가 돈이 없어 문을 닫으며 의료진은 임금을 받지 못해 떠나가는 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수업을 단축하고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1,700원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공경의 필연적인 연장선입니다. 1,450원에서 1,700원으로 가는 길은 단숨에 일어나는 도약이 아니라 한 걸음씩 시면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환율이 1,700원을 돌파할 때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라 생존 위기입니다. 1997년처럼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반드시 자신만의 달러 비상금을 마련하십시오. 자산의 일부를 달러 표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원화 가치 하락 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우산입니다. 둘째,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업이나 질병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국가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맹신하지 말고
외환 보유고 데이터와 기업 도산 현황 등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1997년의 비극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1700원의 환율은 종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우 잔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지나갈 파도에 불과하겠지만 방심하고 준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분이 다가올 위기를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